네, 안녕하세요. 이전 발표를 보니까 한 15년, 20년 지나면은 굉장히 사회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이 제조 분야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거고 또 융합해서 같이 연구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좀 떠올랐는데요. 일단 저희가 연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목이 좀 어렵죠. 제조 기업에서의 일단 분석과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위한 AI 기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보통 흔히 공급망 계획, 공급망 관리라고 얘기를 하죠. 서플라이 체인 플래닝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급망 계획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는 이제 물류와 유통 쪽은 이제 제외를 하고 제조기업 내에서의 이제 공급망 계획,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안에서도 이제 플래닝이라고 하는 계획계가 있고 익스큐션이라고 하는 실행계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래닝 쪽을 연구하고 있고요. 모든 제조기업들은 다 플래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고 또 그 계획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을 괴롭히겠죠. 어, 제조기업의 업무 구성을 보시면 이제 뭐 영업부도 있고 또 생산부도 있고 또 구매팀도 있고 또 물류팀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는데 모든 부서는 그들의 KPI 즉 목표가 다릅니다. 그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이 기업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출을 올리고 또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들인데 그 여러 부문들의 각자의 목표 때문에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이 되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수익이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이 됩니다. 제조기업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내부 문제도 있고 외부 문제도 있는데 내부 문제 지금 고령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저께도 이제 현대제철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영업 판매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화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를 진행했는데 한 7년, 8년 동안 사용했던 엑셀 파일을 받아가지고 그 엑셀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그 엑셀 파일 안에 수식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왜? 기존에 담당했던 직원들이 빨리 은퇴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암묵지들이 사실은 새로운 직원들에게 전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굉장히 또 고령화가 빠르게 이제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는 10년, 20년 후에는 더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품질 문제, 납기 문제, 또 코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한 문제,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들이 있고 또 제조업의 주변 문제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에서 이제 뭐 원유라든가 이미 가스를 수출하지 않고 있고 또 중국은 또 어떤 것들을 수출하지 않겠다. 일본은 한국에 또 어떤 것들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원 민족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또 지금 계속 소가구 그다음에 또 다품종이 나오고 있고 또 부가가치에 대한 하락 이러한 문제들이 풀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의 다운스트림과 업스트림에 대한 그림을 잠깐 그려봤는데요. 생산을 하기 이전과 생산을 해서 저희가 고객한테 판매를 할 때까지의 그림 안에서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저희가 각 제조기업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능화, 그다음에 또 지식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 놓은 장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키워드들, 뭐 밑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각 엔지니어링과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관심 분야는 어디이냐? 저희는 기업에서 보통 경영 기획팀이나 SCM 팀이라든가 또 S&OP 팀 같은 판매 생산을 관리하고 있는 계획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와 제조의 프로세스 결국에는 우리가 얼만큼 영업을 해가지고 얼만큼 잘 공급을 해서 판매를 해서 최고의 수익을 낼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최적화 문제에 저희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춰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영업, 그다음에 생산, 또 구매, 물류와 같은 다양한 지식에 대해서 지식 베이스, 지식화를 하고 또 지능화를 시켜서 결국에는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급망 계획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본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SCP라고 하는 서플라이 체인 플래닝 시스템은 이제 SCM의 계획계 시스템이고요. 이제 빨간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 보통 영업에서 하는 영업 계획, 판매 계획, 그다음에 생산팀에서 하는 생산 계획,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이제 팩토리 플래닝이라고 하는 생산 스케줄링까지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 전체를 아울러서 SNOP라고 하는 세일즈 앤 오퍼레이션즈 플래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은 대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SCP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PI라고 하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즉 IBM이나 PwC나 EY 같은 외국계 컨설팅 펌들을 불러서 한 10억 정도를 들여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 놓고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20억에서 많게는 한 100억, 150억까지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제조기업이 다 필요한데 중소 중견기업들은 사실은 여기서는 약자죠. 왜냐면은 각각의 대기업으로부터 거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계획을 잘 수행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그러한 어떤 자본적인 여유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소 중견기업들의 어려움들을 해소하고자 중소 중견기업들을 잘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판매 계획, 영업 계획, 그다음에 생산 계획, 전체적인 S&OP 이러한 솔루션들을 한번 서비스화 시켜서 제공해보자라고 하는 컨셉으로 본 사업을 진행했고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이 전문가가 없습니다. 일단 IT 전문가도 없고 또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표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부에 대한 혁신 역량이 되게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비싼 솔루션으로 인해서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게 세 가지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암묵지 DB를 구축을 해서 실제 소프트웨어 로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쉽게 들어가는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함께 만들어 보자.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즉 예측, 우리가 보통 분석 업무라고 하면은 예측, 뭐 추론, 상관관계 분석, 뭐 리그레이션 등등 굉장히 많은 분석 기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포캐스팅 기법을 이용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숫자를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꼭지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그 주문된 수량과 또 계획된 수량들을 가지고서 공장에서 어떠한 순서로 생산을 하는 게 가장 적은 시간에 잡체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에 대한 교대 시간을 최소화시키면서 적은 시간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학습 기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두 번째 꼭지를 가지고서 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클라우드로 중소 중견기업이 굉장히 좀 작은 비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운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암묵지 DB 도메인 지식 서비스와 그다음에 계획 업무 서비스 및 화면 개발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그다음에 딥러닝 기반으로 수요 예측을 하고 또 강화학습 기반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을 만들어서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기업에게 적용을 시켜보자 하는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키텍처는 그 장표에 있는 걸로 조금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3천년도 마지막 연차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 개발된 내용들을 조금 상세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메타러닝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로봇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콜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술 없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고요. 그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쉽게 화면을 만들고 또 화면을 조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 봇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로우 코드 시스템, 그러니까 코딩을 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비즈니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UI, UX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 개발자가 아닌 일반적인 사용자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다음 딥러닝 기반의 수혜 측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강학습은 공장에 있는 모든 환경을 모사해서 저희가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했고 그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성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알파고 제로라고 해서 이세돌이 바둑을 뒀던 그런 알고리즘 DPM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굉장히 많은 수행 끝에 어떻게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최적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학습 기반의 스케줄링 시스템을 좀 고도화하였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암묵지DB를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업종과 업태가 있는데 그런 중소 중견기업들이 들어와서 쉽게 화면들을 구축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들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형으로 저희가 각각의 기업의 공급망 관리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화면들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화 전략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맨땅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공급망 관리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번 연구 기간을 통해서 다양한 딥러닝 기법과 그다음에 강학습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성과를 이용해서 저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여러 레퍼런스들에게 소개를 했고 그 중에 이제 일부 사업화 실적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특히 일본이나 중국 쪽에 여러 대리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본 사업에 대한 성과를 알리고 있고요. 저희가 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이제 의사결정을 지능화한다는 건데 사실은 뭐 저희가 의사결정을 최적화해서 무조건 이대로 해는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 현장에서 한 10년, 15년 근무했던 분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만족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분들에게 뭔가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인공지능화했다라는 부분들이고 같은 해 나와 있는 컴포저블 어플리케이션 즉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우 코드 기반의 솔루션을 한번 구축해 보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지금 IT 직종이 이제 뭐 52시간 근무를 하면서 근무 환경들이 지금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야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 소프트웨어 로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 80% 정도의 간단한 화면들은 쉽게 개발을 하고 한 20% 정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업화 실적인데 그 강학습 기반의 공장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SK 실트론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웨이퍼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나와 보이지만 굉장히 좀 복잡한 공정들이고요. 전체를 다 강학습으로 풀진 않았고 저희가 리커시브하게 돌아가는 좀 사람이 머리로 풀기 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뮬레이터를 구성을 했고 그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약 한 10,000번에서 한 12,000번 정도의 학습을 하면은 한 15년 차 근무하시는 그 직장 반장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계획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유사하거나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사업화를 하였고요. 이제 올해는 청주 공장 쪽에 더 확산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딥러닝을 위한 수요측 구축은 저희가 롯데제과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 경제 지주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이런 딥러닝을 이용한 수혜측을 구축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